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영끌해서 집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게 이제 심리인데요. 네. 부동산에 가장 우선되는 게 저는 심리라고 보는데 네. 집값이 뛰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야, 계속 뛴대. 앞으로 더 뛴다니까? 왜?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못 가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 사야 되는데 빚을 조금 내서 살 수 없는 가격이다 보니까 영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5억일 때 집을 사면 영끌까지는 아니었어. 네. 그냥 좀 끌만 하면 되는데 영원까지 얹어서 끌을 해야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영끌해서 집을 샀단 말이죠. 아, 좋아. 내 월급 가지고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좋아. 내 월급의 70%는 내가 은행 이자를 내더라도 결국 집값은 뛰니까 난 이거 가져갈 거야. 네. 해서 집을 샀어요. 내 월급의 60%, 70%를 이자를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리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금리가 뛰니까 내 월급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맙소사. 네. 그러니까 누나 돈 좀 빌려줘. 엄마 돈 좀 빌려줘.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변에서 말리죠. 야 10억이라도 내놔라. 정말 큰일이 벌어진 거죠. 예. 1년에 1억 모을 수 있어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네. 재벌도 있고 네. 저처럼 소시민도 있겠지만 1억을 힘들죠. 모은다는 건 힘듭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1년에 1억이 넘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대로 뭔가 심리가 움직였다.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얘기가 부동산, 주식 이 두 가지 항상 뭐 한때 뭐 코인 얘기도 많이 했었죠. 대표님도 예전에 주식도 하셨는데 보시기에 부동산하고 주식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은 손절이 너무 쉽죠. 네. 지금 9시에 샀다가 9시 5분에도 팔 수 있습니다. 네. 맞잖아요. 가능하죠. 네. 근데 집은 손절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요. 네. 또 거기 여러 가지 서류들도 있어야 되고 네. 힘들죠. 그러니까 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움직일 수는 없다. 좀 이게 신중해야 돼.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은 어쩌면 신중하지 못했던 심리적 방황 시기였다고도 저는 보는 거죠. 저는 원래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네. 우리 옆집을 누가 샀는데 7억에 샀대. 어. 야, 그럼 우리 집은 7억이다? 근데 저 앞집은 또 9억에 팔았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이 갑자기 9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 쟤네 집 9억이래. 아니야, 또 올랐어. 11억이래. 심리적 방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여기서 멘탈이 안 흔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저 한국경제에 같은 이제 입사 동기가 있어요. 네. 10명이 있어. 네. 그 중에 9명이 진급을 막 한 거야. 심리적 동요 있어 없어? 저 빼고요. 네.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네. 국민이 그런 세상에서 네, 몇 네. 년을 동안 헤맸다 이거예요. 아이고, 네. 이해가 와닿습니다. 와닿죠? 확, 네. 부동산, 주식. 그래서 좀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실은 직접 보고 네. 발품도 팔아보고요. 예. 또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부동산을 언제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신 있을 때 사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고 모든 준비가 됐을 예, 때. 예. 친구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발품을 팔아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임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 임장은 반드시 가야죠. 우리가 또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요즘 만나면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대표님 보시기에는 살짝 반등 시작이 된 건가요? 반등한 지역이 있지만 일부 네. 계속 뭐 반등해서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지표들이 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L자식으로 이렇게 길게 가다가 죄송하지만 하락하는 지역은 아마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조금 멀리 있는 지역이나 예. 네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자리와는 좀 거리가 멀거나 예. 불편함이라는 곳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교통이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퍼펙트하게 돼 있지 않은 곳도 있고 이런 지역은 예.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반등하는 지역은 계속 또 몇 군데가 더 나올 수가 있죠. 어느 한 현상을 보고 전체를 또 평가하는 건 잘못된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집을 사야 할 타이밍, 팔아야 할 타이밍, 예. 요거는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아직. 사람마다 다 처해져 있는 다르겠죠. 그 여러 가지 네. 경제적인 환경,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팔아야 될 사람들은 팔아야 되고요. 또 사야 될 사람은 사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집값이 지금 폭락했을 때 그때 지금 사도 되냐? 빚을 안 지면 사도 된다. 대출 없이. 예. 네.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21년 9월, 10월, 11월, 22년 초까지 네. 최고가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본인 돈 5억에 5억 대출 받아 샀어요. 근데 지금은 6억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저는 내 돈 5억에
1억만 대출 받으면 사잖아요. 어떤 걸 그렇죠. 택하실래요? 후자를. 후자를 택하죠. 바로 그런 거죠. 네,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다가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다들 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일 때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하락장에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그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집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많은 겁을 먹으면 계속 뇌동매매할 수 있거든요. 네. 빨리 내 집을 팔아야 살아남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되는 집마저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무섭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1억이 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지는 마라. 네. 또 하락장일 때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좀 떨어졌네 하고 지금 요즘에 보면 반등하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 반등하는 아파트 있으니까 또 누군가 얘기한단 말이죠. 계속 올라간대. 라고 하면 또 지금 뭔가를 해서 사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심리를 또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뇌동매매하지 마라. 특히 하락장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약간 반등한 지역의 경우는 왜 반등했냐면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반등했어요. 성파, 잠실, 그다음에 뭐 송도, 헬리오, 네. 헬리오. 그런 지역이 뭐냐면 그것이- 가장 많이 하락했단 말이죠. 그렇죠. 폭이 커서. 네. 또 가장 많이 하락했던 아파트는 왜 가장 많이 하락했냐? 그동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하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하락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살짝 반등하는 아파트는 봐봐 반등하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 영원히 떨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항상 그런 이렇게 파도를 타는데 저는 이거를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 봐요. 이게 튕겨져 올라왔는데 계속 가진 않는다. 지금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아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고 아직도 물가는 비싸고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 무역 수지를 봐도 네. 적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폭이 않습니까?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했을 때 부동산 가격을 상승 쪽으로 밀어 올려줄 만한 데이터는 네. 현재 없다. 그런 데이터는 딱 하나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이 자꾸 집값을 올라간다고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면서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진짜인가 싶어서 뇌동매매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아닌다면 나머지는 데이터가 없다. 부하 내동하면 안 되겠네요. 특히 부동산은 특히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궁금한 거는 많이 여쭤봤는데요. 네. 혹시 또 꼭 우리 집코노미 분들한테 꼭 해주시고 싶거나 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유튜브를 보면 여러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코노미 보시고요. 표용호 TV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K 부동산 팩트체크 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해버렸어요. 내가 진행인데.